일단 북극항로의 현실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 HMM 부산 이전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먼저 북극항로 현실성 알아보면요. 세계 유수의 해운사들이 안 하겠다고 사실 선언을 했어요. 이미? 예, 해운 업계에서는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세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어떤 흥미진진한 얘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이 띄운 북극항로. 오늘로 대선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후보들 공약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주목한 공약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HMM 부산 이전 공약입니다. 네, 설명 부탁합니다. 네,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13일. 14일이죠. 부산 서면 유세 현장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가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이 북극항로예요.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텐데 여기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이 앞으로 중요해질 거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죠.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지금 새로운 해상 교통로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1000년 만에 한국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선 후보급에서까지 북극항로에 주목하는 건 좀 처음 있는 일이라서 관련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사실 북극항로 우리 방송에서 한번 과거에 다룬 적이 있죠. 예.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 예, 이거 관련해서 네. 알아봤었죠. 미국에서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인도양을 지나서 이 수에즈운하 타고 지중해 홍해로 들어가는 이 남방 항로에 비해서 북극항로는 경로가 확연히 짧아집니다. 우리 부산항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베링 해협이랑 러시아 연안 북극해 통과한 다음에 서쪽으로 돌아서 바로 유럽으로 향하거나 동쪽으로 돌아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간다고 할 때 기존 남방 항로 이용하면 거리가 한 22,000km 정도 되는데요. 북극항로로 가면요. 13,000에서 15,000km 경로가 한 30-40%가량 줄어드는 겁니다. 연료비도 줄고 운항 일수도 줄어들겠죠. 이 북극항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저는 이 아이러니컬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한쪽에서는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북쪽에 이 빙하가 녹아서 그래서 바닷물이 올라서 앞으로 피해가 커질 거라고 하는데 예. 또 한쪽에서는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거기 항로가 생겨서 훨씬 싸게 물동량을 운송할 수 있다. 네. 참 많은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하는 상황이에요. 이 북극에 대한 세계의 경쟁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북극 패권은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가세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가장 영향력이 강한 건 단연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랑 중국은 2010년부터 이게 북극항로 개척하고 여기서 군사 협력까지 한다고 해서 쇠빙선 함대 훈련까지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도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쇠빙선 확보하고 무엇보다 지난번에 전해드렸듯 그린란드 편입시키려고 하면서 북극 패권을 좀 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극 항로상에서 동부가 이제 거점 항만이 어디가 될 거냐 이렇게 해서 항로가 개발이 되면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중국은 다롄항 밀고 있고요. 일본은 홋카이도의 도마코마이항 여기를 북극 항로 허브로 키우기 위한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부산항을 동남아 최대 허브 항만으로 좀 키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동량 기준으로 지금 부산항이 세계 7위고요. 환정량 기준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근데 이런 중국 다롄, 일본 홋카이도, 그다음에 세계 1위 무역항 싱가포르하고도 좀 경쟁을 하려면 좀 새로운 성장 방안이 좀 필요한 때이기는 해요. 그래서 북극항로가 좀 본격화되면 지정학적 관점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결국 인도양을 거치지 않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데 상당히 동남아 지역과
북쪽을 연결하는 핵심 그런 전략적인 항구가 부산항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어떤 지정학적 논리겠어요. 이점을 네. 좀 볼 수 있다는 것 같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해 2월에 부산 북극항로 개척 TF를 좀 발족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이제 3월에 부산을 찾아서 동남권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북극항로 개척 의지 강조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거고요. 민주당 중앙선대위에도 지금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 그런가요? 있어요. 위원장이 네. 전재수 의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극항로가 이제 본격화됐을 때 해운사들이 부산항을 이제 거점 항구로 삼으면 뭐 이게 입항료랑 보관료 수입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선박유 공급, 연료 이제 보충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뭐거나 아니면 수리, 조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항을 좀 세계적인 항구로 적극 키우려는 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 뭐 계획인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제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올해 하반기에 바로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옮기고요. 내년 상반기에 해사법원을 여기다가 신설한다는 겁니다. 뭐 로드맵까지 막 발표를 예. 하고 있군요. 예, 전문 법원 신설한다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국내 1위 컨테이너 해운사 자, HMM 세계 8위예요. HMM을 이제 지금은 본사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데 이거를 부산으로 옮기고요. 이게 HMM이 가면 다 같이 중소규모 해운사도 다 같이 가서 아예 부산에 해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부지는 뭐 부산 북항과 신항 모두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민주당이 이걸 통해서 부산을 아예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이 있습니다. HM이 과거인 현대상선 아마 그 회사 맞습니다. 예. 또 TK 지역에서도 포항 영일만항에 이런 또 항구 한번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다 좋은데 과연 이것이 어떤 사업성이 이렇게 현실성이 있는가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 아니겠어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HMM은 이제 과거 현대상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네. 지금은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뭐 국민연금 이런 정부 기관이 지분 76%를 그럼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현실성 이전에 뭐 공약대로 막 밀어붙이려고 하면 또 뭐 안 될 것도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현실성은 경제성, 근데 이게 정말 이익을 낼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북극항로 이거 이전에 가장 큰 전제가 되는 북극항로의 현실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 HMM 부산 이전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먼저 북극항로 현실성 알아보면요. 이게 지금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유수의 해운사들이 안 하겠다고 사실 선언을 했어요. 예. 2018년에 덴마크의 머스크가요. 세계 최초로 이제 컨테이너선 최초로 이 북극항로를 개척한 적이 있어요. 이때 부산항도 통과를 해가지고 부산항에서 출발을 해서 가서 뭐 해수부에서도 협조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최초로 북극항로 개척한 다음에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이유가 쇠빙선으로 멀쩡한 얼음을 깨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환경 파괴하는 거다 이런 논란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계 1위 이제 머스크가 세계 2위인데 그 외에 세계 1위 스위스 MSC, 3위 프랑스 CMA CGM, 그다음에 5위 독일 하팡로이드 전부 다 북극항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 얼음을 깨는 것도 문제, 멀쩡한 얼음을 깨는 것도 문제인데요.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해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인데 블랙카본 배출량이 증가하고요. 빙하가 녹는 것 자체로 또 온난화 효과까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해운 업계에서는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해운업계는 사실은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환경 규제를. ESG 경영을 하라고 해서 그다음에 뭐 선박 연료 우리 한번 다뤘었지만 그럼요. 규제 심하게 들어와서 뭐 메탄올 추진선 시험도 하고 LNG 추진선 시험도 하고 뭐 암모니아도 써보고 해서 어떤 친환경 연료를 써야 가장 환경에 무해할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뭐 시험을 하고 이걸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ESG 경영에. 네, 그래서 이 해운 부문에 4일상의 탄소세를 이제 도입하겠다. 맞아요. 네, 이제 예. 그게 확정됐다 이런 얘기를 다뤘죠 이미. 예, 2027년부터 맞습니다. 뭐 그런 탄소세 규제도 들어가는데 이런 그
그래서 이제 환경오염을 줄이는 거를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건 반대로 멀쩡한 얼음을 깨고 환경 파괴를 야기하면서 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업체가 하나 시범적으로 한다 그러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년 365일 중에 매주 1회씩 그 운항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기선으로 이제 아하. 제공해야 되는데 북극 항로 통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1년에 뭐 매 시기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쇄빙선으로 깨면서도 갈 수 있는 시기는 길어야 한 1년에 한 5달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깨고도 갈 수 없는 너무 꽁꽁 얼어서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해요. 뭐 겨울 시절이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겨울 네, 같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뭐 간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 벌크 선박이랄지 자동차를 운반하는 자동차 선박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끔 가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결국 정기 예.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빨리 기후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경 규제를 맞추는 데 더 연연을 하고 있지. 이거는 그래요. 정말 먼 훗날의 얘기. 정말 충분히 이게 녹고 나면 그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이점을 좀 살려서 쓸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지 않는 한 네. 북극 항로가 뭐 경제성을 겸비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좀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 항로가 사실 생각이- 북극에 제일 가까운 네. 제일 얼음이 많은 그 지역을 이제 통과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극 이 바다를 아마 예. 그러다 보니 예. 이런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고 네.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뭔가 네. 결국 해수면 상승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계속 커질 거라고 우려하는데 또 그것이 물동량을 북극으로 그 이동시키는 가능성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가 참 네. 어려운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HMM 네. 얘기 전해주세요. 이 뭐. 부산 이전 공약. 예, HMM 이전 관련해서 우리 뭐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이게 지적이 나왔어요. 민간 기업인데 이렇게 이전하는 거 현실성 있냐. 그래서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는 민간 기업이 민영화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옮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 직권 남용이다. 뭐 이런 취지의 좀 주장을 하면서 이제 좀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HMM에 좀 물어본 게 있어요. 이제 그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부산에서 유세를 할 때 HMM 직원들도 동의를 했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HMM 입장은 금시초문이란 겁니다. 사실은 내부에서 살짝 그 기사를 보고 발칵 뒤집혔었나 봐요. 왜냐하면 직원 동의 전혀 구한 적도 없고 뭐 본사 노조에서는 원래 이전에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게 안에 육상노조랑 해상노조가 있대요. 해상노조 같은 경우에는 해상노조 소속 직원분들은 원래도 대부분 부산 베이스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하고 말고에 대해서 크게 뭐 이해관계가 없는 지장이 없는 분들이고 육상노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무래도 선사기 때문에 뭐 화주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 그럼 클라이언트들이 주로 이제 서울에 본사를 많이 두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부문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하고도 이제 컨택을 하고 해서 이 서울에 있는 인프라, 서울에 우리나라가 아직은 서울에 많은 기업과 기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주거지로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좀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육상노조는 아예 검토한 적도 없고 한데 근데 이제 직원이 동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요. 안에서 그러면은 노조위원장이 혹시 가서 동의를 해줬나 막 이런 얘기도 나왔나 봐요. 근데 마침 그때 육상노조 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어가지고 다른 행사를 갔던 건데 혹시 유세장이 간 건가 막 알아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뭐 HMM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현대상선 시절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매각
절차도 있었다가 매각도 무산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본사도 종로에서 여의도로 이전을 하고 그래서 좀 혼란이 많은 상황에서 약간 또 한 번의 혼란이 닥친 거 아닌가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 같이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H라인 해운의 노조위원장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H라인 해운은 HMM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요. 옛날에 한진해운 시절에 그 벌크 화물 산업을 이제 사업 부문을 인수한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한엔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중 뭐 매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노조위원장이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HMM 노조위원장이다. 이렇게 잘못 소문이 나서 뭐 직원 동의를 받은 것처럼 얘기가 퍼졌지만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보니까 그 민주당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선대위 안에 있는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회가 이제 자료를 내고 주말에 자료 내고 뭐 SK 해운이랑 뭐 H라인 해운 등 해운수산 뭐 25개 노조가 이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걸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SK 해운 같은 경우에도 말은 SK 해운인데 이것도 아까 H라인 해운을 인수한 그 사모펀드 한행컴퍼니가 같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회사인데 이 지금 여기 이 부산 본사 부산 이전을 지지한다. 여기에 약간 말려서 한행컴퍼니가 약간 뭐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그래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쪽에 같이 뭐 본사 부산 이전을 지지한 회사들이 이게 쭉 따져 보면은 굉장히 그 중소규모 이제 해운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부산이 해운 클러스터가 되려면 HMM의 본사 이전이 현실화돼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반발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요즘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매주 뭔가를 고발하는 프로 고발러가 한 분 계세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지금 녹화 중인 오전 11시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후보 이 HMM 부산 이전을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는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거든요. 뭐 대선 기간 중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약간 논란이 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결국 너무 수도권에 집중화된 그런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큰 방향은 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그런 경제 발전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무엇이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인 부산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올바른 방향이나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고 다음 정부가 그런 것들을 잘 좀 풀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됩니다. 맞아요. 단순히 네. 지난번에는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 산업은행 이전한다고 해놓고서는 임기 3년 내내 제대로 안 못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네. 단순히 뭐 하나 옮겨줄게 이게 아니라 정말 부산으로 가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뭔가 정말 부산에 있어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걸 좀 고민을 한다던가 그 부산 지역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당장 표 몇 표 얻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적어도 3년 안에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